자,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 내용은 2025학년도 특수학교 초등이죠. 자, 초특 문제인데 이 초특 문제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 중등, 초특, 유특 중에서 중간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 내용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잘 보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난하게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육과정이 엄청 중요하구나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교육과정 A의 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밀집층 기획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시기를 쓰라고 하고, 여기 학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에 근거를 쓰라고 하죠. 기획이 뭡니까? 진로 연계 교육. 이거 이 개정에서 처음 나왔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언제 운영할 수 있냐면 학교 간 전환기에 이 진로 연계 교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2번, 자, 니은에 들어갈 교육과정을 쓰고 밑줄 친 디귿을 편성 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시수 확보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자, 니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특수학교는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체육, 미술, 니은,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육과정을,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국어, 수학, 농인의 생활과 문화의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체육, 미술,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이외에 니은에 뭐가 들어간다? 점자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 자립생활과 농인의 생활과 문화 같은 경우에는 시수를 따로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면 교과별 증가 시수를 이용해서 창체에 포함해서 이 수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갈 표현이 교과별 증가 시수를 창의적 시험 활동에 포함해서 운영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밑줄 친 리을과 같이 답할 수 있는 이유를 쓰고 밑줄 친 리을. 자, 1학년 수학 내용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 3학년 민우는 3학년 수학 내용이 어려워서 1학년이 적절하다고 하면 지도할 수 있냐? 예전에는 안 됐지만 되죠. 어떻게? 타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해서 대체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미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자, 미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의 하용어를 편성하였고 그 성격을 미음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창의적 체험 활동 영역과 영역별 활동의 특성에 따라 각각 운영하거나 연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계 통합이라는 내용도 시험 문제였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2번을 볼게요. 자, 2번에 1번. A를 고려해서 기획에 들어갈 말을 쓰고 밑줄 친 니은의 긍정적 효과를 정호의 입장에서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자, 이 기획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의 이대식 선생님 내용으로 또래 교수와 관련된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계까지도 시험 문제 물어봤다는 것 정도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단계에서 대상 학생의 교육관계 혹은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걸 하는 단계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교재 내용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또래 지도팀 조직 또는 또래 지도를 위한 팀 결성이라는 단계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니은이거든요. 자, 정원은 당연히 학습자로 선정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래 교수는 투터, 투티로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게 역할을 교환할 수도 있고 역할을 교환하지 않은 것도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역할을 교환하면 상보적 또래 교수를 하잖아요. 이제 또래 교수에서 역할을 바꾸면 어떤 게 좋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정호 같은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다 받는 역할만 해왔어. 수동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역할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체계 있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 측면에서 보면 자존감 혹은 자아 효능감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는 늘 봤던 입장인데 해주는 입장으로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의 변화가 생기죠. 그게
자존감 혹은 자아 효능감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비를 고려해서 디귿에 들어갈 얘기를 쓰라고 하는데, 자, 디귿. 저는 6학년 지적장애 학생 민희의 담임교사입니다. 저번에 선생님께서 디귿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비장애 학생들은 다른 교과를 잘 습득하기 위해 읽기를 학습하지만 지적장애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배우기 위해 읽기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 민희는 안전과 관련된 표지판이나 학급의 시간표와 열차 시간표를 읽기 위해서 학습합니다. 이거는 누가 보도록 기능적 읽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기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능적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자, 3번 1. 밑줄 친 리을의 집단 간 경쟁 측면에서 비교해서 쓰고, 자, 리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학생 팀학습, 협동적 프로젝트.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 팀학습 STL과 협동적 프로젝트 CP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간 경쟁을 하는지 집단 간 협력을 하는지 나누죠. 그래서 집단 간 경쟁을 하면 학생 팀학습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집단 간 협력을 한다고 하면 협동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억할 건 STL의 4가지 하위 유형이 있고, 그리고 CP의 4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는 사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줄친 미음에 대한 설명이 보기에서 잘못된 건 한 가지 차라 발을 고치라고 하죠. 자, 미음은 뭐냐? 미음은 팀티칭입니다. 자, 팀티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명의 교사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늘 나오는 표현이 역할론이라는 표현이 늘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2명의 교사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학생들에게 역할론의 형태로 특정한 역할을 보여주고 특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거 처음 보시면, 자, A. 2명의 교사가 수업의 계획이나 결과보다 수업의 진행 과정에 중점을 둔. 아닙니다. 계획도 중요하고요. 과정도 중요하고요.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A는 틀린 내용이 되고요. B. 2명의 교사가 긴밀하고 원활한 교류가 있을 경우 활용 것이 더 효과적인데 엄청 효과적인 협력을 해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C. 2명의 교사가 수업의 모든 과정에서 책무를 공유한다. 이게 방금 얘기했던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D. 교수 상황에서 역할론을 통해 모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 네, 이게 팀티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3번은 1번. 1. A에 해당하는 DSM-5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을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주요 진단 기준은 2개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리고 사회적 의사소통에서의 결함, 그리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 그러면 자, B에 1, B에 2, B에 4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밑줄진 기획과 같은 자폐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특성을 쓰라고 하는데, 자, 기획 며칠 전에 들었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상황에 맞지 않게 반복하고 말하는 담임. 그래서 중요한 건 반복한다는 뜻에서 이거 반영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들었던 이기 때문에 지연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어의 하위 유형인 즉각 반영어와 지연 반영어 중에서 하나를 찾는 게 시험 문제다. 자, 그리고 이 가의 B와 같은 언어적 특성을 써야 되는데, B 내용을 보면, 자, 이어문 수준에서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어문 수준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었죠. 자, 어떤 특징이 있었냐? 이런 특징이 있었잖아요. 뭐 과잉 확대, 과잉 축소, 과잉 일반화, 전보식 문장. 이러한 언어적 특성이 있었고,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선생님이 와요를 선생이가 와요. 그리고 밥이 맛있어요. 밥이가 맛있어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문법 형태소를 자기가 아는 것만큼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과잉일반화라고 하죠. 자, 그리고 3번. 자, 나의 1. C의 절차에서 정오의 정발을 익히기 위한 자극 내 촉구 방법 예를 쓰라고 하는데, 자, 기억나는 건 자극 내 촉구, 자극 외 촉구, 가내 촉구, 가외 촉구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C 절차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과, 수박, 딸기, 단어 카드를 제시해서 사과를 보려고 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 내 촉구 같은 경우는 자극의 크기 그리고 위치 이런 것을 바꿔주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사과 카드가 있는 것을 정우에게 가까이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 내 촉구의 예시라고들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닐에 들어갈 절차를 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립시행 훈련, 다른 말로 DTT 같은 경우 이렇게 학생을 주집중시키고요. 그리고 학생에게 자극을 제시하고요. 그에 대한 학생이 반응이 있으면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마지막에는 뭐 한다고? 네, 마지막에는 시행간, 간격을 두는 거죠. 그래서 닐에 들어갈 내용은 시행간, 간격이고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써야 되는데 디귿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독립시행 훈련은 학생이 선행 자극의 정반응이나 정반응에 가까운 반응을 하면 강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중심축 반응 훈련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선행 자극에 학생이 디귿을 하면 강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DTT와 그리고 PRT를 비교할 때 늘 얘기하는 내용은 DTT 같은 경우에는 정반응에만 강화를 해줘요. 근데 PRT 같은 경우는 모든 시도에 강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시도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리고 박명희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본다고 하면 디귿에는 시도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1. 가의 A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의문인식의 하위기술이라는데 이 하위기술이라는 표현은 처음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인식과 관련해서는 단위 그리고 과제 유형이 주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하위기술은 방금 얘기했던 의문인식의 단위와 의문인식의 과제 유형을 한꺼번에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도, 레, 미, 파 중에서 디귿으로 시작하는 소리 그리고 사자, 바다, 사람 중에서 시옷으로 시작하는 소리를 찾는 거.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거 디귿과 시옷은 음소잖아. 음소를 어떻게 한다고? 음소를 변별하는 거예요. 정답은 음소 변별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할 건 여기 나와 있는 의문인식 단위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하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위와 그리고 과제 유형을 모두 포함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자, 밑줄 친 기획의 검사 목적을 창수의 특성과 관련지어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일단 기획 내용을 보면 자, 무의미 단어, 덕수, 자글을 보고 읽을 수 있는가라고 돼 있죠. 그럼 못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글자를 소리내 읽지 못함, 낮자와 소리를 연결하지 못함. 이 말이 뭐냐? 낮자와 소리를 연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문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음절 단어를 교사를 따라 소리내 읽을 수 있음. 즉, 교사를 따라서 소리낼 수 있으나 듣고 얘기하는 거고 본인이 눈으로 보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의문인식 능력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방금 얘기했잖아. 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소리를 읽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읽지 못하는 창수에게 여기 나와 있는 무의미 단어를 읽게 함으로써 의문인식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2번. 자, 나의 B에 해당하는 섬의 어휘 지식 수준을 쓰고 자, 지금 B 내용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죠? 정의와 얘가 아닌 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 지식 수준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떠올려야 될 게 어휘 지식 수준에 따른 교수법을 떠야 되겠죠. 어휘 지식 수준에 따른 교수법은 조금 이해 수준, 부분 이해 수준, 충분한 이해 수준으로 나눌 수 있고 부분 이해 수준 같은 경우는 의미지도, 개념지도, 개념 다이어그램, 의미 특성 분석 등이 나와 있잖아. 여기서 섬을 나타내는 이 그래픽 주의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개념지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지도는
부분적 이해 수준 또는 이해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으로 1번 내용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2번 밑줄 친 니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읽기 능력. 니은이 뭔데?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읽기 유창성은 정확도, 속도, 표현력이잖아.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읽기 유창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 3번 나의 밑줄 친 디귿에 대한 사실적 질문을 쓰라고 하는데, 정말 재밌는 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초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지금처럼 학습장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실적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다? 이거 읽기 활동을 통한 내용 이외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어에 대한 이해, 내용에 대한 문자적 이해, 추론적 이해, 평가적 이해, 감성적 이해. 이걸 떠올렸다고 하면 사실적 질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문자적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있는 그대로 내용을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에 대한 사실적 질문 같은 경우에는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섬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독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과적으로 문제를 풀든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읽기 활동을 통한 내용이 측면에서 문제를 풀든 간에 풀 수가 있다는 사실 정도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 문제. 자, 5번 문제의 2번 내용을 볼게요. 1번은 초과적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 가의 B를 고려해서 나의 밑줄 친 니은에 대한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자, B 읽기 쓰기는 어려워하지만 듣기 말하기는 어려움이 없다. 읽는 것을 암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들은 것을 암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 니은, 은호의 대본은 교수 자료 수정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자료 수정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보통 대본은 읽는 자료 형태잖아. 근데 얘는 읽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 그 대신 들은 건 기억을 잘하기 때문에 대본을 녹음해가지고 녹음 자료로 주면 훨씬 더 잘 외우겠죠.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얘 읽기 쓰기 잘 안 되지만 듣기 말하기 잘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자료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초과정력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3번 내용을 볼게요. 자, 3번 1.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2. 미음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늘 나왔던 내용입니다. 일단 전체 간격, 부분 간격, 순간 관찰 기록이 나오고,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에 5 곱하기 100을 하면 50이 되겠죠. 그래서 50%가 아니라 퍼센트를 뒤에 나왔기 때문에 50이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음에 들어갈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 미음이 말이 많아요. 일단 어떤 말이 많냐면 지금 요 내용만 본다고 하면 미음에 들어갈 내용 같은 경우는 한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어떻게 압축이 되느냐?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강화 계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강화 계획? 지속시간 강화 계획. 네, 지속시간 강화 계획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본다고 하면 이거 대체행동 차별 강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이게 아니죠. 정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놨잖아요. 토큰 경제라고 써놨잖아요. 왜 그러면 얘네들이 답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강화 계획, 이 강화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다 강화 계획 또는 강화 스케줄로 물어봅니다. 즉 중재 기법으로 안 물어봐요. 즉 이거는 중재 기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체행동 참여화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대체행동은 어떤 대체행동입니까? 문제행동의 기능과 동일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이 대체행동이잖아요. 또는 이거 상반행동이라 보더라도 플러스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이라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얘 기능이 교사의 관심 끌기인데 엎드려서 관심을 끄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5분 이상 바른 자세로 앉는 게 이게 문제 행동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강화 계획도 아니고 그리고 대체 행동 혹은 상반에도 참여 강화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 좋아하는 거 뭐라고? 이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한다고? 칭찬 스티커를 통해서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늘리는 방법이 있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토큰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토큰 경제는 전략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화 전략으로. 그래서 정답은 토큰 경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봤을 때 아닌 걸 찾아가는 게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눈을 말씀드리잖아요. 아는 거 쓰지 말고 물어본 거 쓴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떠올리고 다 떠오른 다음에 아닌 걸 이렇게 지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자, 최근에 계속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교사의 언어 자극 전략 말고 이렇게 구어적 맥락 지도하는 방법, 즉 기능적 언어 중재 맥락 활용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나와요. 자, 1. 밑줄 친 기획에 사용된 구어적 맥락 지도 방법을 써라. 근데 기획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내용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이거 보는 순간 흥분해서 못 썼다고 시간 지연 쓴 사람들 엄청 많아. 근데 시간 지연 아니에요. 왜? 구어적 맥락 지도 방법에서는 시간 지연이 안 나와. 그래서 구어적 맥락 지도 방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은수가 뭐가 떨어져 있어요? 라고 질문하고 은수가 대답하지 않으면 연필이 떨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뭐합니까? 뭐가 떨어져 있는지 의문사로 물어보는 거잖아.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한 모델링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요구 모델링 이렇게 선반 후 시법이라는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어디에서? 구어적 맥락 지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EMT로 보면 이거 시간 지연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줄 친 니은의 언어 유형을 피아제 이론에 그걸 쓰라고 하는데 이 내용도 처음 나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습득 이론과 관련해서 행동주의의 스키너의 언어 행동 이론이 있잖아요. 이 스키너의 언어 행동 이론과 그리고 생득주의 촘스키 그리고 사회 구성주의의 인지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와 관련된 피아제와 비고츠키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 피아제 관련된 내용은 유특에서만 나오다가 초특에서 처음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은 내용을 보면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독백 느낌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아제가 얘기했던 자기중심적 언어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백이 자기중심 언어의 한 가지 유형이라는 거. 그래서 자기중심 언어가 정답이 되고요. 그리고 3번 밑줄 친 디귿에 나타난 몸짓 언어의 유형. 자, 몸짓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언급이 돼 있죠. 의사소통 장애에서 언어 발달 단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몸짓 언어가 나오는데 이 몸짓 언어 같은 경우에도 지시적 몸짓, 표상적 몸짓, 관습적 몸짓 세 가지 몸짓 언어의 유형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 내용을 보면 전화하기는 휴대폰을 손으로 쥐고 귀에 대서 통화하는 데 동작을 한다든지 컴퓨터는 자판을 타자하는 동작을 보여주시면 좋아요. 이제 특정한 걸 보여주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표상적 몸짓입니다. 표상적 몸짓.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2번과 3번은 새로운 문제라는 것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번 나의 밑줄 친 리을의 행위를 행위자, 대상, 행위, 의미관계에 맞게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진짜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리을 내용에 보면 3어문으로 쓰라고 해. 그래서 감정 사정과 관련해서 보면 감정, 조절, 이해, 욕구, 대상, 실천이라는 단어에서 3어문으로 써야 되는데 이 3어문을 쓸 때 행위자, 행위자, 대상, 행위 이 의미관계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행위와 관련한 건 몸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몸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따지고 본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절 정도? 그리고 실천 정도밖에 없거든요.
저는 조절을 이용해가지고 썼습니다. 이거 사문문이기 때문에 조절과 관련된 내용을 써야 되는데 윗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감정과 욕구에 나타난 어휘를 분류하는 거에 나와 있죠. 그럼 저는 이렇게 써서 사문으로 나는 감정을 조절해요. 나는 욕구를 조절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이 대상은 을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야 됩니다. 을들에 해당하는. 그래서 나는 뭐 나의 욕구를 조절해요. 나는 뭐 욕구를 조절해요.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초과점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7번과 8번 같은 경우에도 초등 교육과정 그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바로 교육과정 B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B 내용을 보시면 1번 이렇게 나와 있죠. 가의 기획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하죠. 자, 기획이 뭡니까? 자, 과제행 수행 요구 조건을 어떻게 설정했나요? 먼저 지수에게 과제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어요. 이때 지수의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지수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지수는 과제 수행을 요구받았을 때 가장 불편한 건요. 지수의 문제 행동은 기획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 과제 수행 요구. 다른 거 했을 때는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아. 과제 수행을 요구했을 때 문제 행동이 발생해.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뭡니까? 과제의 피겠죠. 자, 그리고 2번. 자, 밑줄 친 니은의 이유를 피관찰자 행동침을 상관이 쓰고, 자, 니은이 뭡니까? 자, 카메라를 지수가 볼 수 없도록 숨겨두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중재와는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설치해 두려고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찰자 일치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4가지를 얘기하잖아. 어떤 거? 반응성, 관찰자 표류, 그리고 복잡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에 대한 구체적인 중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응성에 대한 개념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디귿에 들어갈 말을 쓰라고 합니다. 디귿. 자, 디귿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소거법은 초기에 소거 폭발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 발생 효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쯤에 갑자기 문제행동 증가는 디귿 선택으로 대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강화 인자를 제거함으로써 미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소고 저항, 소고 폭발, 자발적 회복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자발적 회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가의 밑줄 친 리을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라고 하죠. 자, 가의 리을. 자, 수행하는 활동을 더 단순한 하위 세부 기술로 분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과제 분석이 있죠. 그래서 과제 분석 쓰시면 되고요. 2. 나의 B에 미임에 들어갈 학생 행동을 A에 AE에서 찾아 기호로 쓰고 바르게 쓰라고 하는데, 자, 과제 분석한 다음에 뭐 한다고? 후진 행동 연생을 합니다. 후진 행동 연생은 말 그대로 과제 분석한 과제를 어떻게 뒤에서부터 하라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교사가 A부터 D까지 수행하고 E를 학생이 하게 하고 강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A, B, C는 교사가 하고 학생은 D와 E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답으로 엄청 복잡하게 써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의 행동을 쓰면 됩니다. 학생의 행동이 뭡니까? D이잖아. D 내용을 쓰셔도 무방하다는 거. 자, 그리고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1. 기획에 들어갈 학습장애 진단 모형의 명칭.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 모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불일치 모델, 중재 많은 모델, 인지처리 결합 모델. 자, 학습장애 진단에는 다양한 모형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능력과 사업 성취 차이가 기초화, 즉 능력 성취 차이를 얘기하는 게 뭐다? 브릿지 모델이죠. 그래서 기획은 브릿지 모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A의 장점을 중재 제공 시점과 관련지어 쓰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자, 중재 많은 모형에서는 진단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지적 기능상의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효과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성취도가 기대되는 수준만큼 향상되지 않으면 학습장애 판별을 진단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재반응 모델의 장점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학습장애로 진단하기 전에 중재를 일단 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 모델과 비교해서 오늘 어떤 말을 하죠?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다라는 말을 하죠. 그 내용으로 중재 시점과 관련해서 진단 전에 중재를 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 조기 중재를 할 수 있고 진단 전에 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밑줄 친 니은이 필요한 이유를 장특법의 학습장애 정의에 근거 쓰라고 하죠. 오랜만에 학습장애 정의가 언급이 됩니다. 거의 15년 만에 나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선택형 문제 때 나왔었거든요. 학습장애 정의가. 일단 학습장애 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의 내적 요인을 통한 학업 성취, 학업 기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밑줄 친 니은 환경적 요인 영향도 고려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적인 요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디귿에 들어갈 뺄셈오류 유형을 쓰고 이 뺄셈오류 같은 경우는 저걸 해석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교재 그리고 기출문제에 의하면 김동현 선생에 나와 있는 그 체계적 오류 유형들이 우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 유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5 빼기 2, 3, 6 빼기 5, 1 다시 말해서 빼기는 잘해. 근데 뭘 못한다고? 세로선 빼기를 못하는 거지.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얘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뺍니다. 그러니까 7 빼기 3은 4고 되고 3 빼기 2는 1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6 빼기 5, 그리고 7 빼기 5, 그리고 3 빼기 1, 그리고 8 빼기 1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답을 하는 걸 김동현 선생 기준으로 우리 교재 측면에서 뭐라고 한다고? 결함이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학습지를 살펴보니까 뺄셈 연산에서 결함이 있는 알고리즘 오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디귿을 반영해가지고 메이거의 목표 행동을 쓰라고 합니다. 이 메이거의 목표 행동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뭐 도착점 행동, 그리고 상황이나 조건 제시, 그리고 수락 기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줬다고? 여기 보면 숙달 수준이라고 해서 조건을 줬죠. 수락 기준을 줬죠. 그래서 이 수락 기준을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지호는 뺄셈 연산 학습지를 제공하면 80% 이상 뺄셈 알고리즘에 오류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즉, 디귿을 반영해서 답을 쓸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3번 문제. 밑줄 친 리을과 같이 교사가 판단하는 이유를 B의 근거를 쓰라고 하는데, 자, B 내용을 보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중재반응 모델과 관련했죠. 중재반응 모델은 CBM을 통해서 뭐 한다고? 진전도, 향상도를 살펴보는데 지금 목표서를 보면 얘 지금 현재 수행 수준 이거 회기가 지날수록 향상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누가 봐도 향상 안 할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석하면 목표선에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지금 사용하는 교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지. 그래서 이거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저 목표선에 달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중브리치와 관련된 내용 쓰시면 됩니다. 학습 수준과 발달률 관련해서 특히 발달률을 얘기하시면 금방 쓸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의 첫 번째. 자, 1. A에 해당하는 개념을 지적장애 학생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 중에 쓰고 우리가 아는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는 총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 관련해서는 생활에 적정한 교육과정 그리고 궁극적 기능상의 기준 그리고 최소미원 과정 기준 그리고 영수증 추측 그리고 자기결정
이 5가지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A 내용을 보니까 자, 수행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울 때는 학생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 이 덜 위험하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 위험 가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을 쓰시면 정답이 되고요. 밑줄친 기획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대치 의문 변동 현상을 좋은 방법 측면에 쓰면 되는데 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찰음, 그리고 파열음, 파찰음, 비음, 유음 중에서 하나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조음 방법 측면에서는 파열음이죠. 파열음. 그리고 시옷이 티귿으로 그리고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었네요. 모두 다 방법으로는 파열음. 그리고 치읒이 티귿으로 바뀌었네요. 이것도 파열음. 그래서 파열음만을 쓰시면 정답이 되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1번은 초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답 확인하시면 되고요. 2번을 볼게요. 자, 가의 B를 고려해서 나의 디귿에 들어갈 내용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자, B.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프레드 윤리입니다. 이상 식욕 현상이 있겠네. 그래서 B 내용을 보니까 현장 체험에서 선우가 자신의 간식을 다 먹은 후 친구들 간식까지 뺏어 먹음. 과다한 식욕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음. 그래서 이거 고려해가지고 나의 디귿을 보니까 나의 디귿에서 뭐 하냐면 실어 물에 담긴 비커 2개 각각 소금과 모를 넣고 섞는다. 그러면 얘는 앞에 보이는 거 다 첨묵첨묵한다. 뭐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유의점으로 못 먹게 해야 되겠지. 그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초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답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1. 가에 A를 고려해서 0의 내성마비 유형을 쓰라고 하는데 A 내용을 보니까 끝났죠? 손의 손상. 그리고 기저면을 넓게 벌리고 팔을 바깥쪽으로 벌려 걸음. 이거 실조성 보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운동 실조성 내성마비를 쓰시면 되고요. 2번 밑줄친 기획을 사용하는 목적을 신체 정렬 부위를 중심으로 쓰라고 하는데 기획 내용을 보니까 다나지 보조기입니다. 일단 다나지 보조기 같은 경우 발목 구축 때문에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위 모양 자세 때문에 이 가위 모양 자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나지 보조기를 쓰고 그럼 다나지 보조기는 어디 부분의 문제라고? 발목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아킬레스건의 단축 때문에 발목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장구는 구축 예방이고 지금 다나지 보조기는 발목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답을 써주셔야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나의 1. 밑줄 친 니은을 팔과 다리 중심을 쓰고 니은이 뭡니까? 자, 니은 학생이 선생님을 쳐다보려고 고개를 쳐들면 반사로 인한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고 하죠. 자, 민호는 대칭성, 긴장성 못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고개가 신전이 되면 상체도 신전이 되고 하체는 굴곡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내용으로 쓰면 되겠지. 고개를 치켜들면 팔이 신전되고 다리는 굴곡된다. 그리고 2번 밑줄 친 디귿을 위한 보조한 기기 한 가지. 자, 디귿. 두 다리가 바르게 정렬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맞아요. 특히 민호가 가위 모양 자세를 보이므로 앉아서 공동직을 할 때는 두 다리가 바르게 정렬돼야 된다. 즉 가위 모양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내전되잖아. 즉 외전되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이 외전대, 내전대 용어가 헷갈린다고 하면 지금처럼 뭐 기능상의 외전대, 뭐 위치상의 내전대는 쓰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내전대, 외전대에 해당하는 건 다리 분리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리 분리대를 쓰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초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는 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5번은 1번 다음에 기획에 들어갈 단어를 지문자로 나타내는 것이다. 1의 이음절 단어를 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죠. 미희는 인공호흡 이식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독화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음악 수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획과 같은 단어는 지문자를 알려주시면 미희가 수업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리을, 이, 그리고 디귿, 그리고 미음. 이음절 단어를 만들면 리듬. 그리고 2번 A에서 미에 미음과 동일한 독화소인 자음절 찾으라는데 지금 이 부분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독화소를 좀 알아야 되고요. 독화소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미음과 똑같은 건 피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읍 내용 쓰시면 정답이 돼요. 독화소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제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초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답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초과정으로 봐도 되고, 그리고 통합교육 내용을 봐도 되는데, 일단 밑줄 친 리을의 이유를 한 가지 쓰라고 하죠. 자, 리을이 뭐냐? 자, 신체를 활용해서 음높이를 표현하거나 악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 실로폰과 같은 악기는 미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음높이를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단 미는 청각장애 있기 때문에 소리로 음높이를 구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 좋지. 그리고 소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구체물이 아니라 추상물에 가까운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비장애 학생들도 확실히 음높이를 잘 인식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음높이 차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6번 문제. 자, 6번에 1번. 가의 기획에 들어갈 교사의 지도 내용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자, 가의 기획. 선 따라서 걷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사가 학생의 몸과 팔을 잡고 설명하면서 선을 따라 걷는 동작을 도와준다. 눈에 띄는 건 잡고.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 교사가 조금씩 자신의 힘을 손에 뺀다. 그리고 교사가 선을 따라 걷는 동작을 보여준다. 그리고 몸짓이나 손짓으로 걷는 방향과 위치를 가르치며 걷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미음, 독립적으로 걷도록 한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첫 번째는 전반적인 신체적 촉진,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분적 신체적 촉진,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모델링, 네 번째는 뭐 지적하기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몸짓 촉진. 그리고 기획은 당연히 뭐가 된다고? 말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언어적 촉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저는 방향과 위치를 말하면서 선 따라 걷는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또 교육과정 내용인데 이게 좀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자, 새롭게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밑줄 친 니은을 포함한 일상생활 활동형을 쓰고 이거는 누구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반복과 몸을 바르게 움직이는 활동을 일상생활 활동 시간에 꾸준히 지도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당연히 기억해 주시고 니은과 관련된 내용은 신체 통합입니다. 자, 그리고 2번 A에서 중점이 되는 교육과정 구성 원리를 쓰라고 하는데 이 일상생활 활동 영역의 교육과정 구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실제성, 통합성, 지속성.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와 관련된 내용은 저는 일상생활 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생태학적 환경성에서 필수적인 생활기능 영역을 함량함으로써 일상생활 활동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과, 더 나아가 실제 삶까지 확장되고 전이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통합성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성, 통합성, 지속성 중에서 해당하는 내용은 통합성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런 것까지도 지금 시험 문제 나왔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자, 나의 밑줄 친 디귿 이유. 자, 밑줄 친 디귿. 도상성이 높은 상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 인지 능력이 낮으면 도상성이 높은 걸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쓰면 되겠죠. 자, 도상성이 높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인지 능력이 낮아도 한 번 보고 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상성이 높은 걸 사용하면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그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도상성 정의를 이용해서 인지 능력이 낮더라도 쉽게 학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밑줄 친 릴의 이유를 한 가지 쓰라고 하는데 릴 내용을 보면 카페트나 테이프로 영역을 구분주는 거. 이거 같은 경우 환경의 구조가 위에 나와 있잖아. 환경의 구조에서 우리는 물리적 환경과 시간의 구조와 이 두 가지 내용을 배웠고 이 중에서 카페트나 테이프로 영역을 구분해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걸 해야 되고 저기서는 저걸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기대를 전달하고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걸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구조화에 해당하는 세 가지 내용, 시각적 경계, 우리가 알고 있는 혼자만의 공간, 그리고 가구 배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푸시면 정답이 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7번과 8번도 초과정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2025년도 초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운 건 뭐다? 새롭게 나와 있는 교육과정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